안녕하세요. 윤동욱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실무과정 제2부 집단적 근로관계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적 근로관계법은 제1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법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1강은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법,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 테마는 노동기본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노동기본권에서 우리가 그 법적 성질, 그 다음에 내용과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 우리가 지금 노동조합법을 이야기하는데 왜 헌법 이야기를 하냐 하는데, 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실무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실제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가 양자의 해석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판례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 관련성 하에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 33조 내용을 보면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쓱 읽고 넘어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우리 문구 하나하나가 실무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일단 근로자가 우리가 그 근로 3권, 노동 3권의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 근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부에서 배웠던 개별적 어떤 근로관계법, 즉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근로자로서 어떤 사용 종속 관계라든지 근로자의 어떤 징표를 가진 11가지 징표들을 우리가 학습한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단적 근로관계법에서 얘기하는, 즉 우리 헌법 33조 1항에서 얘기하는 근로자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는 노동상권의 주체가 된다라고 우리 헌법은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 그 하위 법령에서는 이때 근로자라는 것은 실업자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해고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그 법률, 그 다음에 법령을 해석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동상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어떤 한미 FTA 반대라든지 아니면 광우병, 파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다, 이런 어떤 그 정치 이념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일단은 용인될 수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적으로 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고요. 제2항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공무원이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중에서도 이 공무원이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이런 노동상권을 가진다, 근로상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근로자는 누구냐,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될 테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어떤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노동상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인가, 이런 또 의문도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33조 3항은 그렇다면 또 하나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주요 방위산업체, 이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재 남북 분단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국지적인 도발이라든지 단장 어떤 전제 상태에 들어갔는데 단체 행동으로서 어떤 파업을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는 일단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도 넣어놨습니다. 이 헌법 규정에서 그렇다면 아까 근로자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쉽게 사례 갖고 설명해 보면은,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는 이런 청년 유니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청년 유니온 14라는 폴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규약을 보면 이 노동조합에는 서울시에 있는 15세부터 39세까지 비정규직, 정규직, 그다음에 구직 중인 노동자, 그러니까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에 가입할 수가 있다라는 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해서 조합원 수가 단 2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취업자고 한 명은 실업자였던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011년 4월 4일 날 서울시에다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던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서울시는 조합원 수가 2명인데 일단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어떤 근로자의 어떤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어떤 근로자들, 어떤 다중의 어떤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하는데, 이 2명 중에 1명은 실업자고 결국에는 근로자 1명이면 이거는 근로자로 어떤 단체로 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거부 처분, 반려 처분했죠. 그랬을 때 이 반려 처분을 적법하냐, 이것이 심리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일단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1호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근로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호를 보면 노동조합의 정의가 나와 있다 이거죠. 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이때 그 노동조합에 들어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결국 실업자, 구직자 다 포함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헌법33조에서 분명히 근로자에 한해서 노동상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었는데 결국에는 헌법33조에서 단결권을 좀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때 근로자에는 말 그대로 실업자, 그다음 해고자도 포함되는 것이 근로자의 어떤 단결권을 유지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판례는 예전에 그 서울시 여성노동조합에서도 이제 나왔던 케이스인데 최근에 2015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본 듯이 또 그럼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때의 말 그대로 해고된 근로자가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입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 본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는 그 경우는 이제 기업별로제만 적용된다라고 해서 판시한 바가 있는데 뭐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청년 유니온 케이스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이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은 실업자, 그 다음에 어떤 구직중인 자도 일단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우리 헌법상 노동상권의 주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 33조 2항에서 얘기하는 그때 공무원인 근로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그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은 그 특수고용직에 있는 근로자, 우리가 골프장 캐디라든지 레미콘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88cc 케이스인데요. 국가보훈처 위탁을 받아서 이제 골프장 운영하던 이 관광개발회사가 있었어요. 이 골프장 캐디 병이 2008년에 이제 경기지체 또 진행이 지체된다라는 이제 손님 클레임 문제로 해서 이제 출장 유보 처분을 받았고 이 캐디 분이 전국 여성 노동조합 소송되어 있었다 이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 출장 여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분해 노동조합이겠죠. 그래서 피켓을 들고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라고 이제 리본을 달고 이제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위를 하자.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제 글을 올리자 이 회사가 이제 제명 처분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명 처분의 어떤 노동조합 활동의 간섭 개입, 지배 개입이냐 해가지고서 이제 부당 노동 행위로 이제 다뤄졌던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에서 우리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볼 때 골프장 캐디 이런 어떤 특수 어떤 고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보면 단독 사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다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이제 판시한 것이 이때 캐디들이 볼 때 사용자가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뭐 거기 보게 되면 골프장 가게 되면은 뭐 카트가 있겠죠. 이런 작업 도구들을 제공받아서 사용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피고가 어떤 지정한 즉 회사가 지정한 순번에 따라서 출장 기회를 얻더라. 그 다음에 캐디피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 다음에 뭐 다른 골프장에서 그렇다면 업무 수행하는 도중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래도 보니까는 단체 협약이라든지 어떤 별도 합의, 노동조정의 어떤 조정 절차도 거쳐왔다.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에는 비록 이 88cc에 소속되어 있는 골프장 캐디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27880사 판결이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는 현재 매우 중요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관계에 위치하고 자리매김되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터치스톤, 시금석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33조 1항에서 얘기하는 어떤 근로자는 노동상권, 근로상권을 가진다 했을 때 근로자는 실업자, 구직자뿐만 아니라 특수공직 근로자도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있습니다. 우리 국가공무원 전체 그 중앙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죠. 이런 공무원들은 그 66조에 따라서 집단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집단행동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헌법 33조 2항에서 어떤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근로상권을 가진다 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걸 보니까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들이 근로상권을 가진다라고 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58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은 이제 전체 중앙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근무를 하겠지요. 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누구냐 했을 때 우정직 공무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다음 각호에 그러면서 우정직 공무원으로서도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서무 인사, 격리, 그 다음에 승용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회계 이런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 격리가 어떤 물품 수납이 중단되면은 국가 사업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튼 요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들은 근로상권을 가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공무원 규칙이다 하면 법원에 근무하는 어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공무원 규칙은 대법원 규칙으로 나와 있고요.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국회에서 근무하는 이제 국회 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일정한 근로자들은 공무원이면서도 불구하고 노동상권을 향유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게 2005년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정된 지가 뭐 한 10몇 년 됐겠죠. 이제 제정되어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 보니까 헌법 33조 2항에 따라서 이 공무원의 어떤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제6조에 보게 되면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그 다음에 특정직 중에 뭐 일반직 공무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3호 기능직, 그 다음에 5호 특정직은 뭐 여기 지금 현재 삭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별전직 공무원, 즉 6급 이하니까 뭐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이제 가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아까처럼 총괄 업무라든지 인사보수, 그다음 교정 수사 이런 것들에 가입하는 것들은 이제 이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법률에서 막아놨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쟁행위는 금지되기 때문에 단결권과 단체 교섭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체 교섭이 결렬됐을 때 쟁행위,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11조에 막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을 할 때에 대해서는 이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99년에 이제 제정되었고요.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공무원법 중에서도 그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교원들에 관련해서는 이제 노동조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볼 때 그럼 교원이 누구냐 했을 때는 이제 초등등교육법에서 있는 교원을 말한다라고 이제 정의 규정 나와 있고요. 이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31일 시한까지만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던 건 뭐냐면은 이제 교수들이 이제 말 그대로 노동조합을 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 노조에 대해서는 그럼 교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교등교육법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그렇다면 교수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헌법에 불합치된다 해서 유연 결정을 받아서 현재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교수 노조 합법화 사건에서 2018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 났다라는 것도 조문 봐두시고 조만간 이제 법령이 개정될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부에서 봤던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도 이게 해마다 매번 법령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신 강의를 할지라도 그 강의 그 법조문을 계속 찾아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11조에 따라서 쟁행위는 금지되니까 단체 행동권은 이제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공무원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국가공무원법 66조,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58조에 따라서 아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상권, 근로상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법, 그 다음에 교원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람들은 이제 쟁행위, 단체 행동권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공학적 성격의 자유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면서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판시했느냐 보니까 이런 근로상권, 단결권이라든지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은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어떤
근로자 단결권, 즉 노동조합을 우리가 설립하는 그런 방어권적 성격, 그걸 침해하지 마라라는 것을 어떤 1차적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어떤 그 사회권적, 즉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어떤 노사의 어떤 실질적 평등, 균형을 이루는 실질 자체를 보장하는 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권적, 즉 생존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의 어떤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어떤 노동상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의무를 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단체의 어떤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 노동쟁에 관련된 관련된 법령들을 제정을 통해서 노사 간의 어떤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이런 제도,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다른 결정도 본다 하면은 결국 자본과 노동의 어떤 우리가 그 대립과 충돌, 그 다음에 어떤 타협 이런 것들인데 어떤 상반대 이해관계를 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계급적 적대, 그 다음에 대립으로 인해서 어떤 자본주의 자체를 깨뜨리는 그런 관계 말고 서로 대등한 어떤 힘과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때로는 대립 항쟁하고 때로는 교섭 타협을 거치면서 사회복지국가 건설에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 개념이 있다,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기본권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법적 성격이라든지 헌법 조문을 살펴봤다 하면은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나왔던 것이 법률상 보면 이제 단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결권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 뭐 산별노조라든지 뭐 금융노조 이런 연합단체들이 상급단체를 만들어서 또 단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만드는 개별적 단결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단체들이 또 다른 상급단체를 만드는 집단적 단결권도 우리 헌법에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노동조합법 제5조를 보면은 그래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이를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해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노조가 현재 복수노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조합의 단결을 하는데 사용자가 나서서 거기에 지배 개입을 하고 노동조합을 깨뜨리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노동조합법 81조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만드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다가 어떤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할 수 있고 이 법률, 즉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결사유지에 의해서 보호될지 몰라도 일단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만든 노동조합만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나 노동위원회에다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단결권이 있으면은 그 단결권을 가지고 이렇게 노사 양측이 만나서 말 그대로 바게닝,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권을 우리 헌법에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다 하면은 단체 교섭 못하는 건가요? 했을 때는 실질적인 어떤 근로자 단체로 볼 수 있으면 어떤 단체 교섭이 적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 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넌 회사만이 말 그대로 바게닝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항, 유일거소 단체 조항은 이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이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이제 대표해서 사용자하고 이제 교섭을 한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한 것을 이제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노동자들이 와서 대화를 하자. 우리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해서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했을 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거절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부당 노동행위로서 똑같이 또 형사처벌을 당하게 해서 이제 국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체 교섭을 했는데 임금 이상을 노동자들은 예를 들어서 5%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뭐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결렬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단체 행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쟁의행위라고 하고요. 이것은 단체 행동권으로 우리가 헌법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체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조합 활동, 통상적인 활동들도 우리 단체 행동권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37절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런 쟁행위는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조건의 어떤 유지 개선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것이고 정치적 목적 갖고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 절차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어떤 그 과반수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용자 같은 경우도 여기 대항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무기 대등 원칙에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법 46조는 직장 폐쇄로서는
쟁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무기태 등 원칙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이 세 가지 권리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고 실제 노동조합법에도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기본권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단결권을 이것을 어떤 핵심적인 중핵적 권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동조합의 어떤 단결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서 광범위하게 단체 교섭으로 당의 틀을 삼아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사용자한테 처분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고된 근로자를 석방하라. 뭐 할 수 있는 거죠. 뭐 모든 테이블을 다 해고된 근로자를 원칙복시켜라. 아니면 생산 라인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관리 감독을 받아라. 라는 것들도 다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을 어떤 중핵적 권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한테 처분 권한이 미치는 이제 근로조건. 예를 들어서 해고된 노동자가 이제 구속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구속된 노동자 석방하라. 그건 사용자가 들어올 수 없다 이거죠. 어떻게 석방합니까?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데.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처분 권한이 미치는 근로조건에 어떤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단체 행동권을 이제 중핵적 권리, 이제 핵심적 권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권을 중핵적 권리로 보는 것은 단체 결성, 단체 교섭만으로는 노동자의 어떤 실질 관계에 대등성을 확보할 수 없다. 해서 단체 행동권을 이제 집중적 견해를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런 것에서는 이제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일반적인 어떤 법률 이런 것들은 엄격한 요건에서만 정당화된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실무상 판례는 단체 교섭권에 들어가서 사용자 처분 권한에 미치는 사항에 한해서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노동기본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적 효력으로는 이제 정당 행위로서 형법상 형법 20조에 따른 정당 행위로서 쟁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민사상 이제 직접 효력을 미쳐서 손해배상 청구도 이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 노동 행위로서 이제 국가가 지배 개입했을 때는 이제 사용자에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도 대국가적 효력으로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헌법 위헌 소송 케이스에서 노동조합 33조 1항에 관련되었었는데요. 여튼 근로자가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이런 단결권, 단체 행동권 행사할 수 있지만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봤을 때 사업 운영의 어떤 그 심대한 혼란이라든지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만 이때만 이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서 전국 철도 노동자 출근거부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를 좀 더 이제 축소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법 합의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이제 대부분 사용자층에서 이제 형사고소를 통해서 처벌을 받아왔었는데 최근에 2011년 이 판례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법 파업하면서 집기를 때려 부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말 그대로 출근을 거부했단 말이죠. 이것도 그렇다면 과연 업무방해죄에 들어가는 것이냐, 위력에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약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만할 때에만 업무방해죄 성립한다라고 해서 일단 축소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ILO 주요 협약이 있는데요. 이 경우가 현재 최근에 보니까 2019년 10월 1일 날 이제 국제노동기구에 대해서 결사의자의 협약 비준을 위해서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서 아마 조만간 이 노동조합법도 상당히 이제 개정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니까 2019년 10월 1일 날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3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ILO 핵심 협약은 ILO의 189개 협약 중에 4개 분야, 그 다음에 8개 협약을 핵심 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뭐 남녀 동등보수 차별금지라든지 아동 노동금지에서 어떤 노동철폐 협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비준했어요. 그런데 이 강제노동금지, 왜 우리나라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주로 이제 군대 가는 대신에 어떤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이제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군인이야 뭐 국방 의무를 지는데 왜 방위산업체 가서 근무하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거 강제노동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사의 자유 관련해서는 아까처럼 실업자, 해고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기업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문제돼서 현재 이 두 가지 강제노동금지 그 다음에 결사유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최근에 이제 개정안이 올라갔다 이 얘기고요. 그 중에 결사의 자유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조직 형태와 무관하게 이제 실업자, 해고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런 실업자 해고자의 어떤 조합장 내 사업장 활동은 사업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이제 열어놨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저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 뭐 MBC 노동조합에 들어가서 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누구나. 그 회사 다니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되도록 결사이자이기 때문에 이제 개정되겠구나라는 것이 들어와 있고 이제 현행은 아니지만 이것이 문제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슈 체크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헌법은 근로자한테 노동기본권으로서의 근로상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중주 성격 때문에 어떤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헌법상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내용들을 우리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중주 성격 근로에 따라서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어떤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도 직접 어떤 효력을 미친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게 이제 노동기본권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체적 내용으로서 이제 노동조합법의 체계는 총 8장 96조로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본다고 하면 일단 노동조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버라는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이죠. 한번 요것들이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로서 문제가 되는데 이 우버라는 회사가 어떤 사용자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사용자 밑에 이분들이 우버가 우리의 어떤 그 임금을 착취한다는 노동자 근로자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막 피켓팅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근로자들은 개별직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제 정규직을 쓰는 대신에 이제 기업에서 필요에 따라 단기 임시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는 방식으로서 우버나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타다에서 많이 형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기요라든지 다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제 사용하는데 이 노동자들이 만약에 집단적 그 어떤 근로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노동자 유니온을 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약하지만 집단을 뭉친다 하면 강해질 수 있죠. 이것이 노동조합법에는 이제 2장에서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노동조합이 설립했다라고 하면은 이 노동조합은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까 바게닝을 합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그걸 문서로 체결하면 단체 협약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협약에서 체결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불합의가 되겠죠. 이때는 노동쟁의에 대해서 조정, 중재, 긴급 조정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합의가 분석된다 하면은 실제 행동을 나가서 쟁의행위하는 것이 4장에 나와 있고요. 그 쟁의행위를 통해서 의견이 관출되었다라면 합의를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지만 쟁의행위를 통해서도 만약에 합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때부터는 단체 협약이 이제 종결됐을 때는 자동 연장이나 자동 갱신되는 조항이 없으면은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는 여후 효야가 발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노동조합을 꾸리고 단체 교섭을 하고 그다음에 쟁의행위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편에 서 가지고서 이제 보호하는 규정이 이제 방어하는 규정이 제6장 부당 노동행위 규정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노동조합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체계가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총칙은 이제 1조의 4조까지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학습 시간부터 공부할 것들은 제2조 정의입니다. 정의에서 중요시되는 규정들은 아까 근로자의 그 말 그대로 정의에서 우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다르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근로자 2조 4호 라목 단서에서 이야기할 때 그때 기업별 노동조합이 정의되는구나 라는 규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로서는 아까처럼 대국가적 효력을 통해 가지고서 형법 20조에 따라서 일단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노동조합의 통칙이 나와 있고요.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은 아까처럼 복수노동조합이 현재 누구나 들어가 있고 노동조합의 보호요건에서는 이 법에 따라 즉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노동조합만이 어떤 노동위원회 쟁의 그 다음에 조정을 시찰할 수 있고 쟁의가 적법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증 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이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고증은 3일 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신고증 교부받으면 이제 신청서를 접수한 때 설립될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관리는 실제 변호사로서 있다 보면은 노동조합에 자문하는 변호사님들은 가장 많이 14조부터 27조까지를 문제되고요. 대부분 다 강행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뭐 제적 가반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효력이 있는지, 며칠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조합의 전임자 규정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잘 봐두실 것이 중요하고요. 노동조합 해산까지 이제 28조가 나와 있고요. 단체 교섭, 단체 협약은 29조에 3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수노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용도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상 자문 쟁점으로 삼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이고 현재는 3년으로 이제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쟁행위는 37조에서 46조까지 나와 있어서 쟁행위는 아까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어떤 합법한 목적과 방법이 적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쟁행의 어떤 제한과 금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쟁행위가 제외된다라는 것들로 뒤에 이제 공익사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쟁행위 기간 중에 대해서는 이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요. 사용자의 대항 요건으로서 무기대등 원칙상 직장 폐쇄 요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 관련된 자주적 조정이라든지 조정 개시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지 조정이 효력이 되면은 단체 협약하고 이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는 아비트레이션이고요. 중재 개시는 미리 뭐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이제 협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중재적 효력도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익사업 범위에 관련해 가서는 뭐 방송통신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제 어떤 보건의료, 그 다음에 뭐 수도, 전기, 가스, 그 다음에 뭐 석유 이런 사업들이 이제 공익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긴급조정 결정에 이제 말 그대로 뭐 금융의제에 심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조부터 86조까지가 이런 근로자의 노동상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이제 올려놨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보칙은 권한의 위임이고 뭐 벌칙 규정에 대해서는 뭐 부당노동행위일 때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조 보면 특히 이제 양벌 규정이 있는데요. 이 양벌 규정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났다는 것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헌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이었고요. 우리가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있었는데요. 임직원들 4명이 그 부품사, B회사 어떤 노조의 어떤 조직 운영을 지배 개입했다 해가지고서 그 임직원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으니까 이 법인 A사도 말 그대로 회사 같은 경우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제 벌한다 해서 이제 처벌됐던 이런 케이스였는데 이 케이스에서 우리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책임지 원칙이 위배된다 해가지고서 종업원의 어떤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단순히 법인이 그 종업원들 임원들을 고용했다라고 해서 벌금형을 가는 것은 우리 책임지 원칙에 반한다 해서 위헌 결정에 따라서 현재는 이제 위헌 결정에 따랐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노동조합법, 헌법에 의한 근로상권을 구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통해서 이 근로상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까지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바가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 근로자들,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단체 교섭, 쟁행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